대구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상가 20여 곳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에서 2010년부터 볼링장을 운영해온 임차인 김 씨. 코로나로 인한 타격에 오래전부터 겪어온 부당한 일까지 겹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저는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받았고 갑자기 300만 원을 더 내라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인건비 없고 시설관리비 없고 전기요금 플러스 간접비가 다 하거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인건비에서 300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어떻게 한 달 사이에 300만 원이나 인상될 수 있는지, 인건비 항목은 왜 갑자기 추가됐는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고 해서 물어봤을 때 일단 볼링장에 손님이 많으니까 관리비 더 부담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손님이 많아서 돈을 관리비를 더 내야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손님이 없으면 줄여줄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유였지만 건물주와의 협의 끝에 인건비를 200만 원 선으로 절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한 임차인. 네.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항목이네. 계약서를 들어갖고 제가 삭제를 받았었거든요. 작년 9월에 갑자기 다시 또 뜬금없이 약 200만 원 이상의 돈을 관리비 새로운 항목으로 요구를 하길래 보니까 그게 해마다 요구하던 교통유발 부담금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반 관리비 목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내역을 설명하니까 설때 설명이 없었어요. 1, 2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씩 한꺼번에 추가해서 요금을 때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게 더 문제죠. 올랐다가 문제가 아니고 왜 올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 통보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관리비가 부당하게 부과된 건 2017년 8월 이후 새로운 건물주로 바뀌면서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관리비에 대한 불만은 다른 상가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스크린 야구장을 운영하는 임차인 홍 씨. 그는 코로나19보다 건물주가 더 무섭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관리비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관리비를 볼 때마다 기가 막힌다는 임차인. 전국에 혹시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를 내는 건물이 월세보다? 있을까요? 없죠. 제가 지금 거의 처음으로 그런 격이 아닌가라는 관리비가 생각이 들어요. 실례하지만 월세를 그럼 어느 정도 내고 지금 현재 월세는 280만 원이고요. 부가세 포함하면 308만 네. 원이에요. 40% 정도? 근데 관리비가 33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관리비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서둘러 계약서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2년 만에 관리비는 무려 2배 넘게 인상됐습니다. 내역서를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임차인 홍 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전기세가 많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왜 그렇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개별 전기로 80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네. 이때는 영업을 하루에 15시간 정도 했었어요, 저희가. 네. 자, 근데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 시간이 걸렸어요. 하루에 영업한 시간은 고작 5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한도 안 되죠. 일반 전기요금이 137만 왜 원이 그렇죠? 나왔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기가 이해 안 돼요. 어렵잖아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줄었어야 될 전기요금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정정된 금액표를 받았는 게 총 나오는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항목을 바꿔서 이상하다고요? 나왔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돼. 총액은 똑같아요. 362만 5,810원. 10월달 바뀐 것도 362만 5,810원. 똑같아요. 총액은. 여기에 보시면 없는 항목이 들어갔어요.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88만 원이 또 추가가 된 거예요. 이 관리비가 올랐는 항목을 요구를 해도 주지를 않으니까 어디에서 올랐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건물주와 통화를 수차례 했지만 소통은 늘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그게 맞으면 당연히 관리비를 드려야죠. 근데 갑작스럽게 말로 하는데 말로 안 믿잖아요, 그래. 사장님은.
내 말을 안 믿지 않습니까? 아니, 갑작스럽게 2배 이상 폭등되는데 그래 됐다라고 내가 하잖아요. 사장님 면접 단위를 면접별로 해가지고 사장님 좀 적게 내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밑에가 그럼 그 면적 단위로 저하고 2배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저도 인정하겠다고요. 안 나옵니다. 그걸 내가 혼자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장님 그 내 말을 못 믿는데 그럼 무슨 대화를 합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깊어지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 관리비 인상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이 관리사무소를 찾아도 매번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리비 때문에 뭐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관리비 때문에 질의 좀 하려고요. 관리비가 전화가 오늘 그 전담하시는 분 출근 안 하셨거든요. 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기세 부과 내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비실까지 찾아갔지만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전기실에서 우리한테 이거 전기세 부과하는 게 단가가 이게 왜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저희는 몰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금액으로 산출하는 거는 다 저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저거만 올려주고. 저희는 계량기 검침해갖고 사용량만 해갖고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면 위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명확한 설명 없이 이 관리비가 일방적으로 인상되다 보니 임차인들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수영장과 헬스장 동시에 부과되는 간접 관리비를 남은 임차인들에게 전가했다는 겁니다. 관리비가 여기도 몇백만 원 나오는데 관리비가 2배로 뭐 나왔는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갔는데. 그래서 문 닫았죠. 아무도 아무 책에도 아무 없어. 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 뭐 대출이라는 대출은 다 내서 지금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지금 내고 있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빨리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나왔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관리비가 어째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면 우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낼 수 있는데 그거는 설명하지 않고 항상 무조건 그냥 설명은 없어요. 건물주에게 궁금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긴 취재 끝에 듣게 된 건물주 측 입장. 먼저 과다 청구된 전기세에 대해선 직원의 실수였고 관리비 인상은 그간 잘못 부과해온 관리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차인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공실에 부과된 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요. 관리비 인상에 대한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공개 요청 시에 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인상률을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관리비 인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차임을 인상하고 임대 수익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임대인들의 이러한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하여 법의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산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